자 봅시다. 괜찮아. 자, 합성함수의 극한이 이제 조금 어려운 주제거든. 너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어쨌든 약간 첫 번째 부딪히는 나름 해볼만 하다가 좀 부딪히는 벽 중에 하나긴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허이 봅시다. 하고 있어. 자 봅시다. 이제 x가 누굴 먼저 만난다고? f를 먼저 만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지로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냥 함수 값을 구할 때는 그냥 쭉쭉쭉 대입하면 그냥 끝나, 맞지? 근데 극한 값을 구할 때는 조금 복잡한 상황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여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ing로 보는 거야. 가까이 가는 중으로 보는 거라서 그걸 이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세개 합성이면 좀 피곤하겠다, 맞지? 불가능하진 않아. 좀 다른 방식으로 합성을 해보면 되니까. 어쨌든 그 구조를 좀 잘 이해해주면 좋겠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3번 하나 빼먹고 왔거든. 거기 3번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그 쌤이 강의노트 5페이지에서 적어놓은 그 한글은 그냥 이제 내가 저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로 풀어 써놓은 겁니다. 이제 요걸 잘 이해했으면 한번 가면 깨보면 될 정도입니다. 자, 그 개념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이제 fx-1이래. 자, 이렇게 이걸 먼저 구해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컨셉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냥 0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저기다가 0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겁니다. 0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에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빼기 1이야. 그럼 얼마지? 저걸 그 뭐 실수의 뺄셈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0보다 조금 작은 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0.1이라고 생각해 볼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1.1 정도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수가 나온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x가 0 마이너스로 할 때 이 x-1이 이제 x-1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사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f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지? f 그래프는 거기 있어. 책에 있어. 책 봐봐.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맞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다라고 푸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과정이 조금 중요하거든. 그래서 만약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좀 부담스럽다면 이것도 사실은 f라는 함수와 x-1이라는 함수가 합성된 걸로 볼 수 있거든. 그치? 아 그러면 우리가 x-1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지 뭐. 그럼 저 친구는 x절편이 1이 될 겁니다. x절편이 1인 요런 직선이야. 여기다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고 해석해서 이제 치환한 극한을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1을 처리할 때 아까처럼 이제 벤달문 그려도 괜찮고 x-1을 t로 치환해서 그러면 이제 리미트 f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얘가 t가 될 거고 저기서 봤더니 t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간대. 그래서 그 결과값이 2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fx 더하기를 해봅니다. 근데 요거 더하기는 항상 좀 더 쉽더라고. 여기다 0 플러스 집어넣어. 그럼 1 플러스 되겠지. 그렇지? 1 플러스 집어넣으면 얼마야? 4네 4.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다 공감장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0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x랑 여기다가 약간 0 플러스 0.1 같은 걸 집어넣는 거야. 그럼 1.1 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거기다 1보다 조금 큰 수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 그 값이. 응? 뭐가 이상해? 4 아니야? 네. 이해하고 있어? 그냥 이해하고 있어? 지금 정신이 살아있어? 정신은 이미 갖고? 우리 앞으로 5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 괜찮아 얘들아? 어? 밥 먹으면 괜찮아서? 수연아 한숨이 팍 나와? 자
이거? 아 거기 색이 그래프구나. 마이너스 2 아니야? 아 그렇지. 수업 10시는 나요? 어? 수업 10시 5시까지.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수업은? 수업을 10시까지. 4시 50분이죠. 나 써놨어 시간표에 시간표 왜? 9시까지라고. 아 그거는 그거지. 총식상? 원래 하는 시간부터 10시. 아 진짜? 우리 9시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도 10시까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9시까지 하고 10시까지 있었어요. 아, 근데 그게 공식적인 시간표라고 이야기하긴 했었잖아. 그냥 여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 했을 건데. 아니요 그냥 하신다 했어. 어떤? 그냥 10시까지 하는 거. 자 일단 합시다. 오유.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똑같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치환. 자 치환해서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0 플러스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 함수값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지지. 근데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잖아. 네. 그럼 f에다가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진 값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4가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괜찮아? 이해하고 있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가 약간 더 어렵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에 커질 때 f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졌어.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1이 x가 무한히 커질 때 어디로 갈지를 판단하는 건 뒤에 내용을 배워야 사실은 할 만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거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 쉬워요. 쉽다. 그냥 유리함수야. 그럼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보게 되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1직선과 1직선이 될 테니까 아니지 1이 될 테니까 그리고 여기가 분자가 음수는 그래프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근데 x가 무한히 커지게 되면 함수값이 어디로 가까워져?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뭐라고 치환하면 t라고 치환하게 되면 리미트 f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t 여기가 뭐라고 쓴다고? 1 마이너스라고 쓰겠다. 그럼 f에다 1 마이너스 넣으면 얼마야? 1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지.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넣으면 1이 되는 거잖아. 맞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게 아니고 두 번째 하나 더 있지.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f x제곱 더하기 2분의 2x제곱 더하기 1. 책이 조금 넣으면 어쨌든 자, 이 친구는 그래프를 그리기 쉬워 어려워? 어렵다. 근데 그냥 이렇게 가자. 얘는 이제 2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거든.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 거야. x제곱 더하기 2분의 2배의 x제곱 더하기 2 그러면 실제로 얼마 쓴 거야? 더하기 4를 한 거지. 1밖에 없었으니까 빼기 3 써주면 처음식과 똑같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근데 x가 엄청 커진대. 그럼 분모가 엄청 커지겠지. 그러면 이건 얼마로 갈까? 0으로 가겠네. 분모는 엄청 크고 분자는 그냥 어떤 특정한 값이니까. 맞지?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 친구 음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2 마이너스라고 보자라는 얘기야. 조금 더 뒤에 가면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 지금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얘는 리미트 t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t가 되는 거지. ft가 얼마? f2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인가? 아니네. 2네 2. 맞지? 일단 2. 그래서 요게 2다 이렇게 푼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성함수의 극한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지금 설명한 걸 잘 이해했으면 여기 17페이지를 푸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잘 이해하고 있어? 네. 살아있어? 신이 괜찮아? 좀 추워. 추워서? 그건 좋은 것 같아.
갑시다. 이제 그 강의 노트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이제 함수의 극한의 성질인데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여기 뭐지 맛있었고. 자 봅시다.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미 거기 이렇게 써놨거든.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 이렇게 써놨어. 자, 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기본값이 수렴할 때만 성립합니다. 수렴하지 않을 때는 논외. 이제 사실은 그 뭐랄까 일반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수렴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공식화 시킬 수가 없는 거지. 오케이. 자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한다고 합시다. 1대.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리미트를 분배해서 각각 적용해도 괜찮대. 리미트를 이렇게 수렴한다면 이렇게 각각 분배해서 적용해도 괜찮대.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리고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는 각각 알파고 베타라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안타깝게도 얘는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교 과정은. 아까 얘기했던 그 입실론 델타 노법을 써야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정의 자체가 뭐야? 가까이 간다라는 막연한 표현이잖아, 맞지? 수학적으로 이제 완결성이 없는 표현이라서 증명할 수가 없어. 이 다음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다음 스텝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참인 거는 이제 대학교 가서 미적분학을 배우면 거기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증명해도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도 해봤지만 뭐 이런 느낌이었어. 그 사실 입실론 델타 노법에 대해서는 엄청 유명한 사람 유명하진 않지. 유명한 사람의 친구가 말했어. 누구야? 엄청 유명한 사람은 힐베르트라는 사람이거든. 힐베르트. 이거는 이제 이름은 들어봤나? 들어봤어? 이 사람 이게 원래 이제 유명한 사람들 뭐 수학의 뭐시 이렇게 수학의 왕자가 누군지 알아? 명은쌤. 어쨌든 이제 보통 이제 가우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가우스 몰라? 피타고라스는 없는 것 같아. 어쨌든 뭐 이제 이름 칭호들이 붙는데 이 사람한테 붙은 칭호가 약간 세. 현대 수학의 아버지라고 붙었어. 그러니까 좀 세잖아, 맞지? 이 사람이 그 사실 좀 이제 대학교 때 그 수학과 교수님이 이제 한 얘기였는데 너희들 이미 늦었어 이런 거야 첫 수업부터. 그러니까 이제 현대 그 이제 초창기 수학자들, 그러니까 90년대, 1900년대, 1800년대 수학자들을 보면 다 이미 10대 중후반에 이미 약간 세계급 인재가 됐어. 그래서 이제 너희들 이미 이제 늦었다. 너희들은 뭐 좋은 거 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사실 포시도 17세, 17살 때 너희가 18살이지. 17살 때, 근데 만 17이야. 만 17때 그 변분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 그게 수학과 4학년 과정이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하여튼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포텐이 그나마 늦게 터진 사람이래. 20대 초반. 근데 이제 이 사람 친구 중에 밀턴인가 어쨌든 10대 후반에 터졌는데 고점이 10대 후반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뒤로도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이 사람보다 그 사람이 훨씬 잘났다는 평을 얻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훨씬 더 이제 많은 업적을 남겨가지고, 근데 우리는 모르는 업적을 남겼어. 어쨌든 이제 현대 업적을 이게 많이 남겨서 이제 이 사람의 친구가 밀턴이라는 사람인데 그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야 입실론 델타 노법을 좀 이해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 사실 이제 입실론 델타 노법이 와닿는 개념이 아니야.
만약 자기가 대학교 들어가서 딱 들었는데 바로 이해됐어. 나는 이제 천재인 거야. 여튼 이제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와닿는 거지. 어쨌든 해봅시다. 자, 이제 이게 성립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도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도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도 성립한대. 근데 약간 그냥 편하게 더하기만 생각해보면 얘가 1로 간대. 얘가 2로 간대. 그럼 둘이 더한 건 어디로 가겠어? 3으로 가겠지. 약간 편하게 받아들이면 충분하다는 얘기. 엄청 고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나눌 때 조금 곤란함이 있어. 아까 그거 아까 윤성이 질문했던 거 있잖아. 그 x 절대값 x 더하기 1분의 그거 있었던 거 그거 따로따로 계산했잖아, 맞지? 그리고 그냥 2분의 마이너스 1을 썼단 말이야. 그런 계산들이 사실 이거 다 땡겨 쓴 거야. 책이 나빠. 요거는 나이스하지 않은 문제를 넣은 거야, 사실. 한 번에 보는 책은 아니긴 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다시. 근데 이제 나눌 때는 수학에서 가장 강력한 예외가 뭐였지? 분모가 0 되는 거였잖아, 맞지? 그래서 나눌 때는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붙어. 그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의 풀이가 필요하다는 거지. 저 성질을 이용한 풀이가 아니고. 자, 그다음에 실수 배워도 마찬가지. 실수 배워도 실수배가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쌤이 뭐 이제 써놨는데 우리가 뭐로 써놨어? 첫 번째 의미에서 첫 번째는 뭐래? 저게 A에서만 아니라 우극한, 자극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모두 성립한다.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는 수렴할 때 성립하는 거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요게 첫 번째죠. 요게 첫 번째. 분배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리미트를 분배해서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다가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항상 쌤이 등식 이야기할 때 뭘 강조했었지? 좌에서 우로 고칠 수 있었다면 우에서 좌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친구가 수렴하고 요 친구가 수렴하면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하나의 리미트로 묶어서 계산해도 괜찮다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실 증명이라는 걸 할 때 논리를 많이 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수렴하는 것들끼리 뭐로 결합되었지? 실수배와 사칙계산으로 결합되었지. 그러면 반드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렴합니다. 그게 세 번째 의미야. 첫 번째는 뭐라고? 수렴하는 것들끼리 하나의 괄호 안에 있으면 분배해서 따로 계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거꾸로 수렴하는 것끼리 하나 묶어내서 따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수렴하는 것끼리 결합되어 있으면 그 결과도 수렴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써놓은 게 뭐지? 증명 없이 받아들인다. 어쩔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가 a로 갈 때 이제 x의 극한값은 a고 xa로 갈 때 상수함수의 극한값은 항상 상수함수라서 저걸 이용하게 되면 모든 다항함수와 모든 유리함수에 대해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러프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리미트 이제 x가 a로 갈 때 이제 x는 a가 돼. 이거 받아들이는 거야. 그다음 리미트 x가 사실 이제 뭐 논리의 문제가 좀 작용하겠지. 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x제곱이라는 함수,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를 이야기해볼까?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이 친구를 내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곱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쪼갤 수 있고 내가 리미트를 이렇게 다 쪼개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이제 함수의 칸의 성질, 수렴한 함수의 칸의 성질을 해서 저렇게 다 쪼개서 요 성질을 해서 얘는 2 곱하기 2 더하기 1이 된다. 근데 결국 이 친구는 뭐 한 거나 여기다 2 대입한 거나 그냥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논리는 저런 거야. 근데 이제 굳이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교과서나 문제집들에서는 저 과정이 항상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 풀이가 보기에서 여기도 있을걸? 거기 마플 해설 파트에 그런 풀이가 나와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항상 이 통으로 이 상태 그대로 다루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것들끼리 내가 조각조각 만들 수 있으면 얘네들 일일이 다 따로따로 계산해도 괜찮다. 결국 수렴 단위로 쪼개는 게 중요하다는 이제 컨셉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얘도 뭐 써놨고요. 그다음에 참고라고 써놓은 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수렴 그다음에 연산 수렴은 사실 이제 이 친구가 0이니까 나눌 때만 저 친구가 0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수렴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만약 수렴이랑
발산을 더하면 어떻게 돼? 수렴이랑 발산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뭐라고? 그다음에 발산이랑 발산을 더하거나 발산이랑 발산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사실 그 우리가 이제 뺄셈이나 나눗셈은 사실 2차 연산이거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모든 뺄셈은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어. 모든 나눗셈은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기본 연산은 덧셈과 곱셈만 있는 거야 원래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수렴 더하기 발산은 뭐가 될까? 무조건.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친구 수렴 더하기 발산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얘는 어떤 특정 값으로 하는데 얘가 어떤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곱했을 때 항상 수렴한다고 보장할 수 있거나 항상 발산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얘가 무한대로 간다고 하자. 얘가 0이야. 그럼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 뭐 얘가 발산하는 방식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좌극하는 1이고 극하는 마이너스 1이래. 근데 얘는 좌극하는 극한 모두 0이래. 그럼 곱하면 0 되겠지. 그래서 수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무한대고 얘가 1이면 발산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좀 경험 좀 쌓이긴 해야 되는데 발산 더하기 발산도 마찬가지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면 뭐가 되지? 2 무한대? 그런 거 없어, 알지?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0 아니야, 알지? 이 무한대와 이 무한대가 어떤 무한대인지 몰라. 0의 숫자가 아니니까. 왜 그 자연수 개수와 실수 개수 중에 누가 더 많아? 아니 실수가 더 많어. 근데 원래 이제 유리수랑 무리수랑 비교하면 유리수랑 원래 이제 정수 개수, 자연수 개수가 같거든. 수학적으로는. 근데 유리수랑 무리수랑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을까? 무리수. 무조건 무리수가 더 많아. 왜냐면 이미 유리수에 루트 2, 루트 3 하나씩 더해버리면 무조건 2배잖아. 맞지? 유리수 하나당 무리수를 무한히 많이 대응시킬 수 있어 사실. 그래서 무리수가 더 많아. 그러니까 무한 사이에서도 뭐가 차이가 있어? 그 어떤 그 강함의 차이가 있는 거야 무한 사이에서. 그냥 받아들이면 돼.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무한끼리 어쨌든 그 세고 강함의 차이가 있어. 세고 약하고. 세고 강함 뭐야? 세고 약하고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약하고 차이가 있어. 세다의 반대말은 뭐야? 세다. 약하다. 그럼 강하다의 반대말은? 약하다. 자 어쨌든 갑시다. 나는 국어쌤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자, 어쨌든 발산 곱하기 발산도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존재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게 그거고요. 일단 이거는 사실 이제 x가 무한히 커질 때 x분의 1은 뭐야? 0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지? 분모가 엄청 커져? 이제 분자는 1이야? 그럼 그 값은 결국 어떻게 돼? 0이 되겠지. 사실 그래프 해석으로 가도 괜찮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이 코코야. 자 보기 1번 지금 보기 1번, 2번, 3번 한번 풀어볼래? 자, 보기 1번, 2번, 3번 몇 쪽이지? 19쪽인데 19쪽. 보기 1번은 답이 뭐지? 3, 3은 9, 2, 4. 그러니까 얼마? 왜 아무 대답 안 해줘? 오 그래 놀랍다. 그래서 고마워. 자. 언제 살아났네? 오늘 안에 힘들 것 같아. 보기 3번은 해설 보고 풀어도 좋습니다. 보기 2번은 그냥 아예 잘못
한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저렇게 묶어낼 수 있는 건 전부 다 뭐일 때만 했어? 수렴할 때만 묶어낼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거는 애초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제 그 뭐지? 저기 세 번째 줄에 이무로가 일단 틀렸어. 저건 이제 fx와 gx가 모두 x는 1에서 수렴할 때만 저렇게 하나의 그 괄호로 묶어서 리미트로 묶어서 표현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fx는 x는 1에서 수렴하지만 gx는 x는 1에서 수렴하니 수렴하지 않니? 수렴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저 계산 자체가 틀린 거야. 그러네. 등호로 쓰니까 0 곱하기 그게 되어서 0이 되네. 오, 이건 쌤도 러프하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해설 보고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모와 분자를 x로 나눠야지만 x분의 fx라는 식이 주어지고 우리는 이제 x분의 fx의 극한을 알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x분의 fx를 만들어서 풀어야 됩니다. 성민이 혹시 질문 있어? 질문 있어? 질문 있는 표정인데? 아니야? 이따가 보기 3번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시 한 번 더 할 겁니다. 거기 가서 또 봅시다. 자, 봅시다.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 노트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이따가 관련된 이야기 다 할 겁니다. 자, 7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함수의 극한의 배소관계라고 주어져 있는데 함수의 극한의 배소관계.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제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한다고 하자. 그리고 x는 a 주변에서 썼나? 자, x는 a 주변에서 fx가 gx보다 작다라고 하자. 자, 다시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gx는 베타로 수렴하는 거야. 그리고 x는 a 주변에서는 fx가 gx보다 작대. 그때 이거 이면 명제야, 명제. 이면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아니, 작거나 같다.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fx도 알파로 수렴하고 gx도 베타로 수렴하는데 그리고 x는 a 주변에서 사실 우리는 극한이라는 건 이제 아주 그 일부만 보겠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그 부분에서 이제 fx와 gx를 비교했던 fx가 gx보다 항상 작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근데 사실 항상 작으면 베타가 알파보다 큰 건 당연한 거잖아, 맞지? 근데 극한값이 같아질 때도 있느냐라고 사실 묻는 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같아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 네? 이제 극한이니까 뭐가 될 것 같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를 자, 여기를 x는 a라고 하고 또 흰색 그래프가 y는 gx가 되고요.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가 y는 fx가 되면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y는 fx가 y는 gx보다 이제 무조건 작게 되는 거지, 맞지?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극한값은 어때? 똑같잖아.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은 여기 등호가 있는 거야. 등호가 있을 때는 사실 당연히 성립할 건데 쌤이 주장하는 거는 등호가 없더라도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 이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연속, 특히
미적분 원 과목에서는 그 진입 판단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특히 이런 개념에 관련된 진입 판단 문제가 많아. 그래서 마플도어는 아예 그게 페이지로 정리가 돼 있어. 한 두세 페이지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fx가 gx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다. 근데 당연히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같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 선생님 여기 괄호를 했잖아, 맞지? 등호가 있어도 참이야. 등호가 없어도 참이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그럼 등호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알파가 베타랑 같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가정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결론을 만족하는 케이스보다 더 많아서 안 되겠지.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겠지. 그래서 거짓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된다. 괜찮니? 혹시 질문 있어?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fx와 gx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x가 a로 갈 때 gx가 같대. 둘 다 알파로서 같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fx와 gx 사이에 h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자, 이렇게 되면 이거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는 얼마가 될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fx가 어디로 간대? 알파로 간대. gx가 어디로 간대? 알파로 간대. 그럼 여기를 내가 알파로 잡으면 요 상황을 가리키는 거잖아, 맞지? 그때 hx의 극한값은 뭐니? 라고 묻는 거야. 뭐겠어? 알파겠지, 알파겠지. 윤성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해돼? 슬아 이해돼? 그냥 약간 그런 거지. 이게 딱 석준이랑 명수랑 민재가 있어. 네. 민재랑 명수가 석준이를 가운데 끼고 PC방으로 가. 그러면 PC방. 그럼 석준이도 어쩔 수 없이 PC방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와 gx가 hx를 가운데 끼우고 어디로 간대? 알파로 간대. 그럼 이 가운데 낀 놈도 어디 가야 돼? 알파로 가야지. 완전 이해됐어. 석준아 한 번은 봐줄게. 자, 여튼 뭐 그런 겁니다. 괜찮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 사이에 hx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저기 그거예요? 햄버거인가? 샌드위치? 햄버거는 뭐야? 샌드위치 정리야,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썰이 많습니다. 샌드위치 정리가 교과서에 안 나오거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에서 많이 깝니다. 샌드위치 정리를 쓰면. 그러니까 공식적인 교과서 이름은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의해서라고 써야 개념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뭐 자,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 어쨌든 샌드위치 정리를 쓰면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약간 뭐랄까 약간 그런 고집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어버립니다. 개성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2학년에 선생님 없죠. 창문은 없어. 창문 없어. 창문 너무 평화롭다 하지. 그냥 뭐 그래 남 얘기, 성신도 남 얘기 뭐 이런 느낌이야. 저희 있어요? 너희는 계속 있지. 기대도. 자, 여튼 합시다. 그래서 알파로 갑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그래프는 저 상황을 만족하지. 내가 hx를 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색칠 딱 하게 되면 정확히 딱 만족하게 만들어지겠지 않지?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이 뭐다? 정확히 똑같이 알파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등호가 있어도 성립한다고 안 한다고? 등호가 있으면 당연히 성립하겠지 사실은 오히려. 등호가 없어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등호가 없게 내기도 할 겁니다. 괜찮니? 그 참고지 판단 문제일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문제에 나오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 거짓이 나오고 참 거짓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기 쉽게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만약 3이고 얘가 3이래 그럼 얘를 구하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hx의 극한 얼마? 3 이렇게 푸는 거지. 괜찮니?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 얘가 2로 가고 얘가 3으로 간대. 그럼 hx는 2 또는 3으로 간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한 번 더? 맞아 틀려? 틀렸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릴지 사실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y는 g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고 무한대로 표현합시다. y는 2로 주어졌을 때 fx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hx가 계속 이렇게 그려지는 약간 삼각함수 같은 그래프로 이렇게 계속 그려지면 특정한 값이 바꿔진다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물론 이제 저런 경우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튼 자 그러면 거기 쌤이 이제 몇 가지를 써놓은 게 있는데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이따가 다시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만. 쌤이 예상했던 거랑 구성이 약간 잘 안 맞군요. 자, 거기 우리 강의 노트 11페이지 잠깐 봐줄래? 강의 노트 11페이지. 와꾸리 구성이랑 쌤의 개념 구성이랑 약간의 갭이 있어서 이대로 표지에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강의 노트 11페이지. 자, 봅시다. 그 일반적인 함수의 극한 계산하기라고 해서 이제 1번, 2번이 있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풀이가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 치환, 그 다음에 이제 모양 맞추기, 그리고 이제 적당한 함수 찾기, 적당한 함수 찾기.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 다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입니다. 표본 문제는 아니다, 이거대로. 6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그리고 곱하기 fx가 26이래. 그때 이제 a랑 f2랑 구해서 다하시오라는 게 문제 요사항입니다. f2는 못 구하는군요. f2는 이제 문제에서 아마 연속이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일단 진행합시다. f2보다는 리미트 f2라고 합시다. 자, 일단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치환이라는 건 내가 이제 아는 식이 이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 이제 미적에서 껴있는데 fx가 있으니까 fx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얘를 gx로 치환하는 거. 이게 방1이야. 그러면 이제 fx는 뭐가 되지? fx는 x 더하기 1분의 gx가 되는 거지. 요걸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gx를 만들었어. 그리고 치환을 할 때는 등식이 원래 두 개 생깁니다. x가 2로 갈 때 gx는 6이라는 등식도 사실 생깁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지, 2차 함수. 그러면 이제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는 어떻게 하고? 수렴해. 얘는 어디로 수렴하지? 3으로 수렴하지. 얘는 어디로 수렴하지? 6으로 수렴하지? 그럼 세 개 다 뭐 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고 0으로 가는 친구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냥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3분의 4 더하기 2a 더하기 1이니까 5 더하기 2a가 될 거고 곱하기 6이 이제 26이다. 요거 푸는 거야. a가 얼마? 4 이렇게 되겠지, 맞지? 이게 치환을 이용한 풀입니다. 사실 치환은 이제 쓰긴 쓰던데 쌤은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답지에는 많이 써. 지금 많이 써. 자, 두 번째 봅시다. 방금. 자, 모양 맞추기 이런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난 이 친구의 극한을 보고 싶잖아, 맞지? 근데 내가 아는 건 그냥 fx를 모르고 누구를 안다고? x 더하기 1 fx를 안다고. 난 여기다가 x 더하기를 띄우고 다시 x 더하기를 나눠줄 겁니다. 그럼 처음 식 거 어때? 똑같잖아, 맞지?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고? 6으로 간다. 얘가 5 더하기 2로 간다. 얘가 3으로 간다. 대입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적당한 모양 맞추기입니다. 괜찮니? 세 번째 풀이가 뭐냐면 뭐라고 써놓은 거야? 적당한 함수 찾기입니다. 오케이? 뭐냐면 얘가 어디로 가? 3으로 가지. 맞지? 얘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얘가 2로 가야 돼. 그럼 2에서의 극한값이 2인 함수 중에 제일 간단한 게 누굴까? 상수함수 2야.
그냥 fx를 2라고 써도 괜찮아. 이게 그냥 조건을 만족하는 적당한 함수 찾기입니다. 그럼 2 넣으면 어떻게 돼? 얘가 뭐 5 더하기 2 곱하기 2가 26이니까 A는 4 이렇게 되어지겠지. 오케이. 그리고 F의 2에서 육한 값도 2가 될 거고. 괜찮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그래도 쌤이 제일 권장하는 건 모양 맞추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존재한다면 무조건 항상 일정 값이 나오기 때문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성립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 식을 다루는 능력이 퇴보하겠죠, 맞지? 그래서 사실은 모양 맞추기를 하든 치환을 하든 하는 게 좋은데 쌤이 겪어보니까 치환도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 모양 맞추기, 그러니까 식을 조작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서 모양 맞추기로 푸는 걸 꼭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얘도 한번 볼까? 쌤이 그 수투 수업을 좀 간만에 했더니 약간 그 유형 밸런스에 대한 감을 좀 잃었나 봅니다. 와, 시간이 이렇게 잘 가다니. 자, 그럴수록부터 침착하게. 자, 봅시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가 2로 갈 때,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분 fx 마이너스 2가 4로 쏘면 안 돼. 그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제 x분은 fx의 값을 구하시면.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눈에 확연하게 띄냐면 앞에 주어진 식은 x가 2로 갈 때래. 지금 구해야 되는 식은 x가 뭐로 갈 때야? 0으로 갈 때잖아, 맞지? 그러면 저렇게 맞춰줘야 돼.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괄호 안에 못 생겼잖아, 맞지? 우리는 괄호 안에 x가 있는 걸 선호하거든. 혹은 이제 한 문자가 있기를 선호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x-2를 t로 치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고쳐 쓰게 될 건데 이 x제곱 마이너스 2x를 인수분해 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잖아, 맞지? 자, 근데 x가 2로 가면 t는 어디로 가겠어? x 2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t가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지. 아, 그러니까 t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x-2 대신에 t라고 쓰고 x-2 대신에 t라고 쓸 건데 요 x 대신에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x는 t 더하기 2잖아. 여기 t 더하기 2라고 이렇게 씁니다. 괜찮아?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돼?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t분의 ft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지금 이 값이 4인 거야. 그럼 지금 얘가 어디로 가지? 2분의 1로 가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지만 극한값이 4가 되겠어? 8로 가야지만 극한값이 4가 되겠지. 그래서 요 값이 이제 8이다 라고 쓰는 겁니다. 괜찮니? 사실 논리에 약간의 비약이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아 맞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지금 죽어가는데? 쌤이 이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 윤성이 살아있어? 정신도?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봅시다. 두 번째 상황. 거기 이제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성질을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은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거든.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도록 식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그게 되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게 1번에 쓰여 있는 거고 2번에 써놓은 거는 이제 그거의 어떤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거기 있는 문제를 보면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신에 꽤 자주 나옵니다. 3gx 이거 1대 이제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3fx 마이너스 gx분의 4fx 사실 이거는 여기서 하기는 사실 좀 쌤은 내키지 않거든. 근데 이제 책이 여기 있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이제 결국은 수렴 단위로 쪼개야 되는데 이 친구가 무한대잖아, 맞지? 생각해봐.
얘가 무한대로 가나 얘가 무한대? 그럼 얘는 어디로 가지? 지금 수렴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근데 아까 생각해봐. 발산이랑 수렴이랑 더하면 뭐 된다고 했어? 무조건 발산한다고 했어. 근데 지금 저기는 뭐 하고 있어? 수렴하고 있잖아, 맞지? 1로 수렴하잖아. 그럼 얘가 발산이라면 얘도 발산이야. 발산 빼기 발산은 가능성이 있어. 근데 수렴 빼기 발산은 불가능해. 불가능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도 발산이야. 사실은 얘가 무한대, 얘도 무한대여야지만 가능성이 생겨. 오케이? 자,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럼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래.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까 뭐 해야 한다고 했지? 수렴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내가 식을 다룰 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 맞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사실 약간 기억력 테스트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을 칠 때는 얘를 이렇게 써볼게.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수렴해 안 해? 수렴하지? 이거 수렴해 안 해? 네. 그럼 이거 곱하면 하나의 리미터를 합쳐도 괜찮네. 그러니까 좌변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자를 하는 거야. 괜찮니? 수래 안녕. 네. 얘가 분모가 무한히 커진다니까 한 1억? 뭐지? 1억 명한테 1원 나눠주는 기분? 그럼 돈을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잖아, 그렇지? 아니 10,000원을 너희 학교 학생들한테 다 나눠줘도 못 받은 기분 아니야? 정신 차려. 다시 어쨌든 얘는 이제 0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곱할게. 그럼 어떻게 되지? 리미트? 윤성아, 하나의 리미트를 합쳐도 된다 안 된다? 수렴하는 것끼리 이제 곱하는 거라서 하나의 리미트를 합쳐도 괜찮습니다. 얘랑 얘랑 곱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cx분의 fx 빼기 3는 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괜찮니? 자, 근데 지금 얘가 얼마? 3. 그 값이 얼마야 지금? 얘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겠지. 리미트 x가 무한에 커질 때 gx분의 fx가 얼마? 2분의 3이어야 되는 거지.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아까 우리 그 보기 3번 문제였는데 주어진 조건이 식이 뭐였지? x분의 fx였잖아, 맞지? 그러면 x분의 fx를 만들어야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었잖아. 내가 지금 찾아낸 건 뭐밖에 없어? gx분의 fx밖에 없잖아. 그럼 이 식도 뭘로 고쳤어야 돼? gx분의 fx 걸로 고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야 되지? gx로 나눠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고쳐 쓰기를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3 그냥 귀찮다. 씁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그럼 얘네들이 어디로 간다고? 각각 2분의 3으로 간다. 그러면 2분의 9 빼기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 2, 6, 4, 1이 될 거야. 그럼 혼자 2를 곱하게 되면 9 빼기 2분의 7이 14 이렇게 나와야지. 결과 이거 되네? 이렇게 잘생긴 숫자가 나오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지금 우리 책을 봅시다. 책에 1번 문제가 같은 문제, 21페이지 1번 문제가 같은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겠어? fx분의 1을 하면 뭐가 돼? 0이 되고, 이제 수렴하는 거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도 괜찮다고? 곱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이제 fx분의 cx의 그 값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구해지게 될 겁니다. 뭔가 이상해? 완전 이상한 표현인데? 사실 이제 다른 풀이도 있거든. 그냥 잠깐 보여주면 x가 무한히 커질 때 fx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다른 풀이는 하지 맙시다. 아니 사실 책의 순서가 약간 잘못되어 있어서 순간적으로 빡 하고 올라왔어. 자, 2번 합시다. 2번. 원래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성질로만 문제를 풀기 때문에 논리가 엄청 중요하거든. 그 논리의 순서와 무관하게 책이 문제 구성된 문제들이 좀 있어. 나쁘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불편하게 만들어는 문제집을 만들 때 그래야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수업을 들어야 사실 편하게 상대적으로 편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일단 해봅시다. 수업할 때도 불편합니다. 뒤에 가면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 앞부분은 조금 불편합니다. 선생님이 강의 쓸 때 논리적 흐름 순서대로 다시 써놓거든. 근데 이제 그 구성이 아니라서 조금 불편합니다. 자, 일단 해봅시다. x가 2로 갈 때 이제 gx는 xfx의 값을 구하래. 어떻게 할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 x가 2로 갈 때. 자, 나는 여기에 앞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x 더하기 1이 있었으면 좋겠어. 맞지? 그럼 분모에도 x 더하기를 쓰자. 여기다 쓰지 말고 뒤에다 쓰자. x 더하기를 쓰자. 괜찮지? gx는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분모에? x 더하기 1가 있었으면 좋겠어. x 더하기 1 여기다 쓰고 어디다 써야 되지? 여기다 써야 돼. x 더하기 1 이렇게. 그래야 처음식과 똑같아지는 거지. 맞지?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자, 처리합시다. 얘가 어디로 간다고? 1로 간다고.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네들은 그냥 한 번에 쓰자. 어디로 간다고? 3,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12분의 12니까 답은 얼마? 1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근데 쌤, 왜 머리 써요? 얘가 2로 가고요. 얘가 4니까 얘가 4로 가면 되네요. 여기다가 4, 여기다 2, 여기다 2, 5, 1 끝.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 이제 실력이 준다. 식을 다룬 능력이 준다. 어떤 말 하는지 알겠지? 수야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진짜 안 돼? 이렇게. 자, 여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 항상 성립이 된다.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서 조심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맞지? 네. 곤란이. 넘어갑시다. 자, 우리 여 한문 끝 갑시다. 응? 배고파? 아, 예. 쌤은 배도 안 고픕니다. 약간 뭐랄까. 쌤 이런 성격인 줄 몰랐는데? 그런 거 있잖아. 뭔가 마음에 계속 걸리면 배가 못 보내? 일단 오늘 그 진도가 지금 쌤 예상한 것보다 50%밖에 안 되거든. 다음 주 월요일에도 1시에 와야 돼요? 그냥 저희 그럼 1시에 일단 하자. 아 근데 그 출석률 20% 맞춰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올리면 한 7번 빠져야 되는데 5번밖에 못 빠져요. 일단 고민을 해보자. 아, 그리고 2월에는 이 수업이 없어. 정확히는 2월 첫째 주랑 셋째 주. 28일에 계약하는데. 2월 28일? 1월. 그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 창문이 방학이 제일 짧은 것 같아. 아, 많이 쉬었다. 그거는 일단 생각해보자. 자, 뭐 일단 해봅시다. 그거는 이제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그 학교 갈 때는 이제 못 하고 이거를 그다음에 이제 아마 설 때 끼고 조금 더 할 것 같아. 근데 설 때도 야자. 오? 아 야자 기간 확인해라. 잘못 올리면 설 기간. 그거는 안 할 거야. 선생님들이 나올 리가 없어. 선생님들 안 나와. 선생님 휴게실로. 항상 잘. 자, 합시다. 우리 여러 가지 함수익한을 합시다. 아니, 자,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쪽이지. 자, 우리 그 8페이지 갑시다. 8페이지. 자, 8페이지 용어 정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뭐 한데?
무한소 그리고 상수 그리고 제로가 있거든. 자, 뭐 제로는 이제 영어를 잘 써서가 아니겠지 항상 0이랑 구별하려고 이제 그런 겁니다. 0을 이제 강하게 강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한대라는 건 뭐라고 했었지 아까? 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 있어? 기호. 기호야 기호. 그러니까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숫자가 되려면 이제 값을 나타내야 되거든. 근데 얘는 값이 아니고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옆에다가 이제 파란색으로 아마 ing라고 써놨을 거야. 오케이, ing.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무한소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이제 무한소가 뭔거 같아라고 질문하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대답이 이제 한없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맞지? 왜냐하면 한없이 작아지는 건 뭐지? 마이너스 뭐네요, 마이너스 뭐. 그래서 이제 무한소는 한없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말해요. 한없이 이제 가까워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어쨌든 뭐야? ing.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여기 쌤이 써놓은 기호가 뭔 것 같아? 0이야 0. 뭐 좀 삐꾸처럼 생겼을 텐데 어쨌든 0이야. 오케이. 그럼 구별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친구랑 기호가 구별되지 않아. 그래서 뭐 저기 무한소에다가 뭐 이렇게 짝대기 긋는 쌤들도 있더라고. 안에 이렇게 긋는 경우도 사실은 이제 딱 정확히 안에 거던데 어쨌든 이제 구별하는 쌤도 있는데 그렇게 쓰는 건 이제 정말로 개성적인 케이스라서 쌤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거든. 그냥 그 맥락에서 스스로 알아낼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무한소라는 기호가 쓸 때는 이제 이따가 이야기할 꼴을 표현할 때만 쓰는 편이긴 해.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상수인데 상수는 C라고 쓰고요. 주로 우리는 0이 아닌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정된 값을 이야기합니다. 0이 아닌 이제 상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고정된 값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1이라고 이렇게 정해졌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제로는 똑같이 얘도 0인데 리얼 0이에요. 진짜요. 우리가 아는 그 0을 가리킵니다. 얘도 이제 고정된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얘를 무한수를 뭐 가짜형, 뭐 짜형,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케이. 내가 붙인 건 아니고 애들이 그렇게 보더라고.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이거에 대한 이미지를 좀 잡기 위해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가우스 x가 얼마일까? 사실 이제 아까 이제 그 책에 나왔던 문제에도 쌤이 이제 좀 러프하게 보다가 놓쳤는데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인 거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극한에 대한 3가지 약속. 서영아, 극한의 3가지 약속 기억나? 아까 쌤이 썼던 거 약속이 3가지가 있다고 했었잖아. 여기에는 가는 중. 응? 가는 중. 약속 3가지 기억하는 사람. 지우민? 기억하고 있어. 약속 3가지. 쌤이 강조 이 정도면 근데 쌤이 강조를 안 한 거야. 맞지? 너무 끄떡끄떡 세게 했는데. 자, 첫 번째 약속은 x가 a가 되진 않는다. x가 a랑 다르다. 아까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x가 a의 임의의 방법으로 가까이 가더라. 그거는 이제 좌극한 우극한을 포함하는 얘기라고 해서. 세 번째 l은 뭐다? 상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은 뭐야? 0이라는 상수. 오케이. 이 값은 근데 약간 애매한데?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서 지금 쌤의 마음이 불편하다. 쌤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는 이게 잘못됐다는 의미가 있어. 아까 이게 책에서 0이라고 써놨거든. 아까 처음에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0이고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0이랑 존재하지 않는 거랑 곱하면 어떻게 돼? 아니야,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야. 0이랑 사람이랑 곱하면 뭐 되지? 사람 없어지나? 곱하는 대상이 아닌 거야. 어떤 양이야?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랑 곱할 수가 없어요. 연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케이? 사실 쌤이 아까 이제 살짝 책에 속았는데 아니야. 마플 교과서의 수많은 장점에 비해 약간의 단점이 저런 거예요. 오류성이 조금 있어. 그러니까 그 뭐 지학사나 뭐 이렇게 문제집들 있잖아. 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출판사야? 교과서 출판사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 어떤 완결성이 좀 세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사설 개인 출판사라서 그런 부분에서 가끔 문제가 있어. 이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갖고 파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부분은 오류라고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어쨌든 이제 요 친구를 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 석 얼마일 것 같아? 봤어? 와, 이 자식이. 안 본 사람 아직. 그 사실 이렇게 적어놨거든. 안 본 사람. 그래. 어떻게 돼? 유림이도 봤어? 아, 그래. 안 본 눈 쳤습니다. 뭐 이런 건가? 입술이 또 트네. 어쨌든 0이네. 자, 분모는 0으로 가까이 가는 중, 0보다 큰 쪽 0으로 가까이 가는 중. 얘는 0 플러스의 가우스 값이야. 또 얼마야? 리얼 0. 그러니까 분모는 0에 가까워지는 상태인 거고, 분자는 진짜 0이야. 그럼 누가 세? 진짜 0이 제일 세. 짱 세다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어쨌든 0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하고 다르게 극한 안에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로 나오지 않은 상태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0에 가까워지는 어떤 상태인 거고, 0에 가까워지는 중인 거고, 상태가 아니죠. 0에 가까워지는 어떤 중이고, 그다음 얘는 진짜 0이라서 그냥 그 값이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괜찮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무한소랑 이제 진짜 0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사실 저렇게 쓰는 겁니다. 다시 극한 안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얘는 0에 가까운 값이고 얘는 진짜 0이라서 그냥 진짜 0과 0에 가까이 가는 값. 말을 지금 잠깐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쓸게. 이게 x가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이 친구는 사실 어디로 가지? 무한히 크게 되는 거야. 전체는. 그러니까 무한히 커지는 그 값인 거고, 거기 아무리 무한히 크더라도 0을 곱하면 그냥 0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값은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옆에 있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저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했는데 너희가 또 설명하다 보니까 또 고민이 생겨요. 미안하다. 자, 여튼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의 꼴인데, 자, 우리가 극한을 계산할 때 이제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툴로 어떤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놨단 말이야.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꼴이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확정형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이제 부정형이라고 부르거든. 자, 근데 이제 뭐냐면 그 이제 식의 어떤 대표적인 형태를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형태를 보고 이 친구의 수렴 발산을 판단할 수 있으면 우리는 확정형이라고 부르고, 판단할 수 없으면 부정형이라고 불러. 무슨 얘기냐면 무한대랑 더하게 되면 얘가 어디로 갈 것 같아? 무한대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곱하기 상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이 상수가 양수라면 이제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 상수가 음수라면 음의 무한대로 가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이미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한대분의 1이거든. 혹시 히터를 누가 켰니? 우리가 킨 거 아니지? 근데 여기 조용한데? 게시해 있어요. 아까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있나? 계속? 있으면은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잖아. 네. 맞지? 아까도 좀. 아까는 있었어. 근데 아까 민규 씨 목소리 계속 들리네. 들렸어. 고3이 되니까 애들이 좀. 자, 어쨌든 자, 무한대분의 1은 뭘까? 얘는 0으로 가겠지. 여기 상수여도 0으로 갈 겁니다. 오케이? 괜찮니? 그 다음에 무한소 곱하기 상수는 어떻게 될까? 얘도 무한소로 가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 괜찮지? 그러니까 저렇게 꼴만 보고 우리가 수렴 발산 판단할 수 있는 형태를 이제 정형 또는 확정형이라고 불러.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고 이제 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더라고. 근데 보통 쌤이 많이 쓰는 표현은 이제 정형이니까 확정형입니다. 어쨌든 부정형 볼게요. 부정형. 부정형은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교과에서 다루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꼴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는 저 꼴만 보고 수렴과 발산을 판단할 수가 없어.
오케이? 분모도 무한히 커지고 분자도 무한히 커지는데 근데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고 했잖아, 알았지? 그럼 약분해서 1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전 숫자가 아니야. 미안하다 성윤아. 지금 약간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 방금 성윤의 표정은 약간 그 뭐랄까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 같은 표정이었어. 여기가 세상? 뭐 이런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너 성균 표정 맞잖아. 그러면 성균한테 저런 순수한 표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미안하다 성균아. 지금 이제 살짝 갔다 왔지. 예. 어쨌든 합시다. 내가 재밌었어. 자, 영분의 영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분모도 작아지고 분자도 작아지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사실은 누가 더 세게 작아지는지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마찬가지야. 앞에 놈이 더 세면 무한이 커질 것 같고 뒤에 놈이 더 세면 이제 무한이 작아질 것 같고 우리 힘이 비슷하면 이제 적당히 값으로 수렴하겠지. 이렇게.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져. 그럼 어떻게 될까? 힘센 놈이 이기겠지. 그런 식의 이제 저 꼬리 형태만 보고 수렴 발산을 판단되지 않는 형태를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본다. 그리고 결국 부정형의 처리가 이 단원에서는 조금 의미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의 목표는 뭐지? 목표는 이제 부정형을 확정형으로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거다. 사실 이게 중요한 표현은 중요한 표현. 어쨌든 부정형을 확정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하는 거다. 너희들이 단순히 풀이라고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 이제 선행을 하면서 이제 배웠을 건데, 혹은 이제 봤을 건데, 그 풀이는 결과지, 아니 기술에 불과한 거지. 논리는 아니야. 논리는 부정형 확정.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하려면 어쨌든 확정형이어야 하거든. 이렇게 여기 내가 안 쓴 게 있는데 C 더하기 C 이런 것도 당연히 C1, C2 더하면 당연히 그냥 C1, C2 되겠지. 값이 나오겠지, 맞지? 그러니까 앞에 놈은 1로 가고 뒤에 놈은 3으로 가. 그럼 둘이는 어디로 가? 더한 거는 4로 가겠지.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야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바꾸기 위한 그러니까 부정형 그런 판단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바꾸기 위한 논리가 사실은 중요하고 그 논리가 스킬화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그 풀인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8페이지 잠깐 봅시다. 8페이지 맨 밑에 보면 1분 1초라도 다 하고 싶은 마음으로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첫 번째 개념에서 이제 영분의 봅시다. 자, 영분의 꼴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 파란색으로 쌤이 써놓은 게 있거든. 뭐라고 써놨지? 영인자의 제곱. 그러니까 결국 우리 0으로 가는 놈을 영인자라고 부르거든. 영인자 원인 뭐 하여튼 0이 되는 원인 뭐 하여튼 그런 놈 자자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겠지 뭐. 적당히 받아들이십시오. 자,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유리식의 경우에는 인수분해 후 약분하면 되더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제 x-1 분의 x-1 곱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분모에는 누가 0으로 가? x-1이. 분자에는 누가 0으로 가? x-1이. 맞지? 그러면 저 친구들을 어떻게 하자고? 약분하자. 약분해도 괜찮아? 왜 괜찮지? x가 1이 아니라서 x-1은 0이 아닌 어떤 값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약분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리미트 xl로 갈 때 x 더하기 2가 되면 이 친구는 무슨 함수지? 다항함수잖아. 그래서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리식의 경우에도 결국 목표는 똑같아. 영인자를 제거하고 싶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리화를 하게 되면 영인자를 제거할 수 있는 식의 형태로 주어지더라라는 얘기.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 분모와 분자의 루트 x 더하기를 곱합시다. 루트 x 더하기를 곱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뭐야? x-1이지. 그럼 x-1과 x-1을 약분해도 괜찮다. x는 1에 가까이 갈 뿐 1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리미트 x1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자, 어쨌든 목적은 뭐라고?
영림자의 제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한 이제 과정을 남는 거예요. 쌤이 잠깐 울고 와도 괜찮아요. 자, 그 27쪽 앞을 교과서 27쪽 갑시다. 자, 거기 이제 발전 문제 21번에 1번만 봅시다.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x가 1로 갈 때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fx분의 이제 8 곱하기 x 4제곱 마이너스 1이 1일. 근데 이제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f1의 값을 구하실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분모에서 0으로 가는 인수가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그럼 분자에서도 얘를 인수로 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뭐 해도 괜찮아? 저 둘 다 0이 아니니까 이 친구랑 약분해도 괜찮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분자에 지금 극한값이 뭐 하고 있어? 1로 존재하잖아, 맞지? 근데 분자에 지금 더 이상 영인자가 남아있는 상태야, 안 남아있는 상태야? 자, 다시 한 줄 더 쓸게. fx분의 8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이 1로 수렴한데 이렇게 나와있거든. 근데 분자에 지금 영인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분모에도 영인자가 있으면 돼, 안 돼? 분모가 0으로 가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영인자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도 0으로 가지 않고 이 친구도 0으로 가지 않아서 그냥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값을 대입하면 그냥 이제 극한값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f1분의 8 곱하기 2가 1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이제 f1은 16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일단 쌤이 지금 고민이 되는데 여기 26쪽 숙제는 일단 24쪽부터 26쪽까지는 빼고 27쪽만 숙제로 하겠습니다. 20 하여튼 0분의 0꼴까지만 숙제, 28쪽까지는 숙제를 해도 되긴 하겠군요. 어쨌든 0분의 0꼴까지만 숙제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22페이지까지랑 0분의 0꼴 이제 한 페이지, 2페이지 정도만 숙제로 내겠습니다. 어차피 수요일까지 텀이 아주 길진 않으니까 잘 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수요일은 무조건 1시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체력을 조금 채워서 오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